다른 섹터 또 어떤 거 또 봐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네. 그 처음 우리가 오프닝을 했을 때 제가 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음. 친환경에 대한 좋아하죠. 네. 2차 전지, 2차형에 대한 그래놓고 부분을 늘리겠다. 휘발유를 타고 다닙니다. 네, 휘발유를 타고 다니는 다닙니다. 이런 불성실함을 저질렀지만 네, 제가 네,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네. 강조를 한번 더 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 네, 그렇죠. 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아. 못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친환경, 그리고 결국에는 친환경으로 가려면 이 에너지 전쟁에서에 대한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친환경이라든지 에너지를 잘 저장할 수 있는 네. 저장 장치, ESS. ESS를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이번에도 이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이제 ESS를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메인의 핵심은 뭐냐면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플러스로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 전쟁이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은 이 석유에 대한 부분으로 너무 치중하거나 편중되거나 너무 좀 몰입되어 있는 것보다는 에너지를 분산해야 된다.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분산해야 된다라고 보면 이전까지 친환경으로 지속적으로 이 전 세계 국가들이 이목을 조금 옮기고 있었던 타이밍에서 저는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지 않은가라는 조금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결국에는 이 ESS에 대한 부분은 필수 이제는 인프라로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안에서도 ESS에 대한 새로운 사이클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기존까지는 전기차의 수요가 이제 둔화가 되면서 캐즘에 대한 네. 부분에 좀 예의가 많아서 2차 전지가 초반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결국에는 이 전반적인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그것이 결국 이 캐즘 때문에 이 지지부진한 효과를 가져가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물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오히려 이 캐즘을 좀 침체를 넘어서서 조금 어떻게 보면 ESS에 대한 부분, EV보다는 ESS에 대한 부분으로 2차 전지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의 전쟁에서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저는 좀 좋은 포인트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이 안보가 재편된다.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시선이 반대쪽으로 친환경이나 이런 에너지 관련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ESS는 지금 주목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시나리오 중에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종전이 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시 금리 인하의 사이클로 돌입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이 자금 조달 비용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ESS를 포함한 인프라 투자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ESS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해서 주요 섹터 전략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를 꼭 좀 보셔야 담아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거리는 이거죠. 네. 셀 업체를 볼 거냐, 네. 소재 업체를 볼 거냐. 네. 네. 근데 셀업체, 네. 소재업체에 대한 부분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ESS에 대한 부분도 수주잔고에 대한 부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완전하게 반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 네. 수주잔고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ESS는 딱 하나로 저는 귀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만 보셔라 일단은 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좀 드리는 편이거든요. LG 엔솔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북미 시장으로 점점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국내로 ESS의 이 정장 장치를 수주 잔고를 받기에는 물량을 받기에는 조금 아직 좀 시기상조이라는 생각은 사실은 해요. 사실은 하는데 이제 미국의 관점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만 보셔라.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편중된 이 시선일 수 있지만 LG 엔솔 일단 하나만 보시고 가자. 왜냐면 2차 전지는 네. 저는 아직까지는
막 강하게 밀어붙이기가 좀 어려운 게 네. 아직 2차 전지의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 믿음이 좀 없다. 2차 전지에 대한 이 신뢰도가 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보자라고 하면 네. 결국에는 수주 창고가 아직 이제 있는 그리고 북미의 영향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 하나 보시고 네. 이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대장주가 가면은 그 섹터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LG 엔솔 일단 하나 보셔라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가는 SDI가 훨씬 좋다는 거. 네, 그렇죠. 네. 맞죠. 기대감이 조금 더 오는 시장인 것 같기는 한데. 맞아요. 괜찮겠어요? 저는 그래도 LG 엔솔 일단 하나를 밀고 굳건하게 밀고 한번. 그래요? 네, 아니, LG 엔솔. 2차 전지 하나만 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많은 선례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네, 저는 지금 약간 심판의 역할을 괜찮아요. 괜찮아요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네. 어떻게 괜찮기만 하겠냐마는 저는 근데 이제 약간 좀 종목을 많이 믿는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로봇주도 그렇고 이제 많이 가는 섹터나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네. 그 안에서도 저는 네. 한 종목을 좀 유심히 관찰하는 편이거든요. 그 한동안 팬다. 네, 좀 네. 약간 그런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알테오젠을 되게 오랫동안 파는 계속 패죠? 네, 네. 계속 패고 요즘에도 많이 패죠? 맞고 네, 네. 맞기도 하고 패기도 하고 이러는데 네. 그래도 천당 지옥보단 낫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한 종목을 제가 좀 깊게 파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섹터에 대한 기대감, 뭐 이 정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기대감이라든지 정책에 따라서 가는 섹터들도 있는데 그 섹터들 안에서 다 보기에는 저는 무리는 있다고 생각을 그 해요. ETF 사면 네. 되잖아. ETF 사도 되죠. 네. ETF 사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인데 네.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주식은 ETF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섹터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한 가지 종목을 좀 판다라고 하면 네. 저는 여러 가지 종목을 보고 이때 이 종목이 오르고 이때 이 종목이 오르고 해서 수급에 따라서 수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종목을 깊게 파셔서 재무제표라든지 건전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잘 나는지에 네. 대한 부분을 포커싱을 보고 그때 수급이 같이 모멘텀이 돌면 저는 그런 종목들은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한 놈만 패는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약간 그런 성향이라서. 저는 이러면 계속 항상 강인하게 키우고 싶거든요. 안 왜냐면 돼요. 2차 전지 ETF를 아니에요. 보면 네. 뭐 타이거 2차 전지도 있고 뭐 에이스 뭐 등등등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안에 최근 들어서 예전에 2차 전지 ETF라고 하면 LG 엔솔에 담는 비중이 높았거든요. 높았죠, 비중이.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SDI가 더 높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비중 조절하실 수도 있죠. 이제 저처럼 한 우물만 파시는 성격이 아니라, 네. 결국에는 다 담으면 좋다. 그리고 저는 ETF의 성격 자체가 네. 결국에는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중요한데 비중에 따라서 전체 수익 파이를 먹는 구조가 ETF잖아요. 맞아요. 결국엔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ETF처럼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실 한쪽으로 편중되면 어렵죠. 수익을 보기가. 왜냐하면 결국에는 수급 자체가 어디로 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네. 이제 개인 투자자의 입장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단일 종목을 이제 매수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SDI도 좋고요. LG 엔솔도 좋아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뭐냐면 한 종목을 깊게 파서 공부를 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주식 수익률을 보기에는 더 좋을 수 있다. 특히 2차 전지처럼 이제 변동성이 높고 네. 아직은 확실한 뭔가가 없는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종목을 깊게 파셔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진짜 수주가 잘 들어오는지 이 네. 수주가 결국에는 원활하게 발주까지 돼서 결국에는 이게 실적까지 반영되는지를 보셔야 한 텀을 보셔야 이 섹터에 대한 좀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LG엔솔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픽.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포장을 했습니다, 네. 제가.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항상 비중을요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조절해요. 근데 맞아요.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아까 이제 타이거 2차 전지는 네. SDI가 조금 더 높았고요. 코덱스 2차 전지는 네.
LG 엔솔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코덱스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많이 담기도 하고 그 비중에 따라서 네, 우리가 네, 또 담는 네. 재미가 있잖아요. 네, ETF는 네, 네. 자산 운용사에 따라서도 똑같은 2차 전지라도 네, 안에 담는 달라요. 비중이 완전히 다르기 왜냐면 때문에 뷰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네. 결국에는 뷰는 이 투자자의 의견도 있고 이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ETF를 담는지 되게 중요하지 않나. 네. 네. 이런 것도 또 좀 재미 아니면 재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